흑발의 커다란 보라색 눈을 가진 우아하고 처연한 분위기, 혈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키부츠지 무잔을 증오했던 인물 타마요입니다. 타마요는 귀살대와 마찬가지로 키부츠지 무잔을 극도로 적대하고 있으며 네즈코나 유시로와 같이 인간에게 우호적인 혈귀였고 때론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으며 신복이었던 혈귀 유시로를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해준 인물인데요. 작품의 현재 시점으로 치면 이미 한참이나 오래된 전국시대에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움만으로 작중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며 탄지로조차 혈귀인 그녀를 처음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뜰 정도였다고. 아름답고 정숙한 외모와 더불어 온화하며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자신이 추구하는 바는 반드시 실현하는 올곧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서 오늘은 그녀가 왜 혈귀가 되었는지 무잔을 왜 그토록 증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무잔에 대한 그녀의 증오 넘치는 감정과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간이었을 적 타마요는 결혼도 했었고 그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었어요. 그 흔한 부부간의 불화조차 없이 행복했던 타마요인데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삶을 즐기며 빛나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마요가 무엇을 위해 무잔에게 피를 받은 혈귀가 되었을까? 타마요의 삶은 어느 날인가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불치병에 걸리면서부터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될 상황에 큰 두려움에 빠져들며 하루하루 천천히 하지만 삶의 끝자락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타마요에겐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녀의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초의 혈귀, 키부츠지 무잔이었죠. 무잔은 자신의 피를 받아 혈귀가 된다면 영생을 살 수 있다며 타마요가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요.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고 싶었기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혈귀가 되는 것을 수락한 타마요. 그렇게 혈귀가 되었으나 인간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받아들인 선택의 대가는 끔찍했다고. 타마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혈귀가 된 뒤 극심한 배고픔에 빠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가장 사랑하던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타마요가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을 간절히 이어나가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이유. 인간이기를 그만두면서까지 곁에 남고 싶어 했던 존재죠. 깊이 사랑했던 가족들, 목숨보다 가족을 소중히 했던 타마요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난 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곤 비로소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너무 늦게 깨달은 탓에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무잔에 의한 분노로 타마요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내면부터 단숨이 무너져버린 타마요였는데요. 수백 년이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사별한 남편과 아이를 잊지 못했고 만약 혈귀란 존재가 그런 것이란 걸 알았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잔에 의해 소멸되기 직전 타마요가 남긴 유언조차도 내 남편과 아이를 돌려달라는 절규였을 정도였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던 무잔은 오로지 그녀의 능력, 혈기술과 약학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타마요 또한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잔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공허한 존재로서 다른 혈기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비참한 삶을 이어나가게 됐어요. 무잔은 애초에 약속했던 영원한 삶을 준 건 사실이라나? 어느 날 그들의 앞에 나타난 혈귀 사냥꾼 요리이치와 마주치게 됐는데요. 타마요는 가차없이 무잔을 베어버리는 요리이치의 검술 속에서 절망적으로 무너져가는 무잔을 그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무잔이 1800개의 조각으로 분열하여 도망쳐버리자 타마요는 무잔이 살아나갔음에 한탄했습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패해 어처구니 없이 도망쳤고 일시적으로 무잔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타마요는 무잔의 저주와 지배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이때 자신이 기필코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며 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타마요는 혈기이면서 최초로 무잔과 위치, 생각이 연결되지 않으며 무잔의 이름을 입에 올려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무잔과 오랜 기간 함께 행동해오며 그의 성향을 완벽히 분석하고 있었기에 요리이치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런 타마요를 향해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다는 너의 마음을 믿겠다라며 자신이 죽은 뒤 타마요에게 후일 무잔과 싸워줄 것을 부탁하고 그녀를 살려줍니다. 요리이치에게 구원받은 이후 타마요는 그의 말을 몇 번이나 되새기며 아무리 괴로워도 결코 살아있는 인간을 덮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혈귀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연구했으며 사람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타마요는 오로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의학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그녀는 본격적으로 무잔의 약체화와 인간화시킬 방법을 연구했고 수백 년간 쌓아올린 오로지 무잔의 소멸을 향한 타마요의 약학 지식은 작중 단연코 최고 수준에 올라섭니다. 그녀의 의학적 성과는 다양한 결실을 맺었는데요. 심지어 무잔과 엇비슷한 수준의 능력조차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자신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삶에 미련이 있는 이에게 혈귀를 제안하며 인간과 동물을 혈귀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혈귀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개발해내어 최종 국면 무잔에게 약을 투여의 능력을 제안했으며 혈귀인 몸을 개조해 식인을 하지 않아도 소량의 피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외에도 신체재생약, 노화 촉진약, 분열 억제약 등을 개발해내며 무잔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타마요가 없었다면 싸움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했을 정도. 절대 다수의 팬들은 타마요가 무잔전의 1등 공신이라 평합니다. 널 죽이기 위해 굳이 너보다 강해질 필요는 없었다. 널 약하게 만들면 그만이니까. 네가 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듯이 나도 널 죽이기 위해 물불 안 가렸을 뿐이다. 실제로 무잔은 타마요가 자신의 지배를 벗어난 순간부터 그녀를 매우 경계했는데 작중 그녀의 행적이나 약학계통의 역량, 스스로 혈귀를 만들어 부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 타마요였다고 평가한 것 같았죠. 요리이치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무잔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날 요리이치가 타마요를 풀어준 덕에 현재의 최종 국면까지 올 수 있었으니 선행을 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다는 또 하나의 작중 사례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믿고 살려준 타마요 덕분에 무잔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며 탄지로 또한 깊은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이상 혈귀 타마요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